자, 어제 일기 신도시 5개, 그리고 51개 지역 노후 단지에 30층 이상 재건축 용적률 500%를 적용시켜서 수십만 가구의 주거를 2030년까지 새로 공급하겠다 이러더니만, 오늘은 그 한강뷰가 보이는 구리, 오산, 용인 등 전국 5곳에 8만 가구를 또 공급을 하겠다. 서울 생활권 구리에는 한강뷰 단지를 만들고, 오산, 용인, 충북, 청주, 제주 등 5군데에 이렇게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럽니다. 이것도 다 2030년까지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제 이야기했던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51개 노후 단지 재건축이나 오늘 발표한 8만 개의 전국 5개의 새로운 신규 택지 공급 등이 선거 앞두고 표 얻겠다는 거고, 이게 그대로 될지 2030년에 갔을 때 금융위기가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집을 살 돈을 가진 사람이 없이 국민의 다수가 거지꼴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보면 조선일보입니까? 고금리 못 버틴 2030 영끌족 12만 명이 집을 작년에 내놨는데 충분한 집 공급만이 해법이다. 자, 그렇게 집을 공급해도 지금 954만 가구, 43.5%가량의 국민이 집이 없어요. 그리고 상위 10%는 2.54채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고 국민이 집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공급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 지금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억만 채를 공급해도 집을 살 수 없고, 결국은 그렇게 공급된 억만 채는 미분양이 와서 좀 더 빨리 가계부채를 폭발시키고 금융위기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공급이 국민의 소득이 그 주거를 받을 만큼 되지 않으면 결국 부채위기, 금융위기를 자초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2030년에 인구도 줄어들고 그런 집을, 수십만 채의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남아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한국은 곧 이 금융위기가 제대로 터져야 제가 볼 때 서민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온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주택을 공급하고 미분양이 쌓여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고 싶지요. 막 하고 싶은데 문제는 땅도 있어요. 지금 브리지로만 해놓은 땅도 있고 PF 받아서 짓다가 쓰도받는 땅도 있고 다 지어가는데 일부러 천천히 지으면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죠. 그런데 마치 그 부동산에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그래서 무리하게 빚내서 연끌해서 지금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판 사람들이 공급만 많이 하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80년대 이후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합리적인 적이 별로 있었나요?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이 됐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IMF 직전에 부동산 가격이 나름 좀 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IMF 겪고 난 이후 노무현 정권을 겪으면서 부동산이 폭등했고, 적어도 제 기억에는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머물렀던 적이 없어요. 내내 가격이 높았습니다. 부동산을 공급만 확대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어.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고 합리적으로 연끌족들도 집을 뺏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시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부동산 공급은요,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택지를 조성시키고 신도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건설회사들이 지금 부동산 공급을 줄였어요. 지금도 부동산 공급을 많이 하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줄인 거겠어요? 시장에서 부동산을 그 높은 가격으로 받지 못하고 안 팔리니까 부동산 공급을 줄인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알아서 줄이고 금융사들이 알아서 줄인 것이지 이게 무슨 정부가 막아서 줄어드는 겁니까? 2000년대 들었어요. 한 20년간 공급한 아파트 숫자가요. 몇백만 채일 건데 그렇게 공급을 해도 아파트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상당한 숫자가 대한민국에 보편화되어 있다. 상위 10%가 기본으로 2.54채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수요를 가지고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는 정부가 막아주고 자 이러면서 결국은 건설업자들 그리고 금융사들 시행업자들 이익을 갖다가 보장해주고 이러니까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집을 안 사면서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대한민국은요, 이 부채 위기가 이제 시간 문제다. 왜 시간 문제냐? 부채를 갖다가 낼 수 있을 만큼 정권이 계속 국민들한테 부채를 내주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1기 신도시법에 구도심 개발 촉진법까지 집어넣는 민주당이 총선 표심을 노리고 수도권 표심을 노리고 부동산 당이 되어버렸다. 자, 이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당이 보수고 진보고 팽소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이해관계, 땅,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원가 주택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서포 15조 5+3의 혁명적인 정책들을 말하지요. 사교육 폐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공공적인 보육 그리고 요양체계, 공공일자리 창출 그리고 외노자 반대 그리고 플랫폼 반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한국의 금융위기가 터져서 IMF 수십 배의 충격이 김대기 말처럼 주어지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정치권도 국민의 시각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국민이 스스로요. 투기판에 눈이 멀어서 다른 국민의 돈을 부동산 투기로 자기가 탈취해 먹으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준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투기에 대한 약간의 이런 부끄러움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이제는 투기 잘하는 사람이 마치 능력자처럼 대우받고 젊은 애들이 이 영끌 B2에서 집 사는 데 대해서 약간의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의식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 능력과 관계없이 빚을 내서 빚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집 산다 무리하게. 이걸 자랑하고 다니고 마치 영끌 B2에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는 한국 사회에 부채 위기가 오고 그것이 금융위기로 전화되면서 터져버려야 거기서 정권도 정치권도 국민도 의식이 바뀌고 그리고 국민의 엄청난 이 삶의 고통에 의한 그야말로 사회적 각성 한마디로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거리를 국민들이 메꿀 때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개혁과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정책 모기지론을 60% 줄여서 50조에서 21조로 낮춘다느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무슨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차피 신경도 안 쓰니까 계속 신경 쓰지 말고 또 여기저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노후 주거 단지들을 갖다가 도심에 다시 재건축하고 그리고 또 전국에
5군데의 택지 개발로 8만 채를 공급하고 이러면서 계속 부동산을 공급해라는 거야. 자, 그래야 빨리 망해. 그래야 새로운 리셋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도 따끔한 맛을 제대로 보고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금융위기가 빨리 터져야 대한민국 국민이 빨리 새로운 방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면 네덜란드에서 창당 3개월 된 그야말로 신생정당 신사회계약이라는 우파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17개 네덜란드 정당 중에 19%를 기록해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런 사회는 그래도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 3개월 정당이 1위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국은 자체 모순으로 인한 이 부채 위기가 터지고 그것이 금융 위기가 되고 그래서 IMF의 수십 배의 고통을 한국 사회가 겪어야만이 겪고서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대공황이 오고 1차 대전 패전을 겪고 이러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니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렇게 보수적인 독일 국민들이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그 정도 이상의 충격이 빨리 와야 된다. 그것이 한국이요. 빨리 변해서 개혁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마 이게 천천히 오면요. 한국은 이제 회복 불능 상황으로 가서 이런 금융위기가 터지면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식으로 가면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타입으로 그야말로 삼류 포퓰리즘의 지배하는 망한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빨리 한국은 금융위기가 터져야 산다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